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강대영어에서 이제 영일고와 양정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9등급제 2학년에서는 저희 반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그 학교의 1등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제에서는 이제 저도 처음 5등급제를 해봤는데 간담회 때 보셨던 어머님도 계시네요. 5등급제에서 이제 또 제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5등급제는 1등급 따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도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내가 끌고 가다 보면 5등급제에서도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첫 해를 5등급제를 치러본 거죠. 그 5등급제를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비고1들 1등급을 학교에 입학해서 굳히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등을요, 우리 고등영어 시장에서는 예비 고1을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이자 브리지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브리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등과 고등 내신을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를 잇는 마지막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지금 아이들에게 부족한 거를 보충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스케줄을 맞이하는지 제가 내년 거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우리 목동권의 고교, 어느 학교를 입학하든 우리 학생들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내년 시간표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은요. 내신 일정이 어때요? 어머니, 정말 빡빡하죠. 그렇죠? 아이들이 보통 이제 예비 1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한 달 정도 놀고 와도 되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길어야 일주일? 요 정도 쉬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런 스케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내신 땅 하고 들어가면 기본기는 채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채우고 들어가야 하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름방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수행평가도 봐야 되죠. 아이들 행사도 있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상 학원가에서 여름방학이다 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시키는 게 한 3주밖에 안 돼요.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게. 근데 그때 가면 영어만 하나요? 다른 과목 열심히 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채울 걸 채우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 12월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이 지금 그냥 실력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영어만큼은 딱 3월달 내신 땅 할 때부터 몇 등급인지가 이미 다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진심으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진짜 이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 다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러면 왜 5등급제인데 이거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럭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시간도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신이 영어가요, 지금 중등 영어의 양과 질을 고려했을 때 시험 범위가 20배 이상이 넘어갑니다. 시험 범위가 20배 이상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정말 그냥 최소 잡았을 때 45개에서 50개 지문이 들어갑니다. 지문 개수만 따졌을 때 교과서 2개가 자체가 10개에서 12개 지문인데요. 우리 5등급제에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영어 교과서가 다 바뀌었는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중등영어 지문 1개랑 고등영어 지문의 1개 자체가 길이가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한 문장의 길이 자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등영어 지문 하나랑 고등영어 지문 2개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배도 제가 최소치로 사실 잡은 거예요. 그렇게 교과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1개 회차 정도 넣으면 땡큐. 2개 회차 넣을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별로 부교재 씁니다. 이 부교재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보통 이 부교재에서 20개에서 25개 정도 최소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어장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외부 지문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시험 기본기가 갖춰야 될 걸 갖춰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엄하기는 하지만. 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중학교 시험지와 고등학교 시험지는 많이 다릅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우리 목동권에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 하는 학교 시험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보시면 지문 하나에 지금 서답형 몇 개가 들어가죠? 1에서 4번까지죠. 4개에서 최소 3개에서 한 5개까지 한 지문 읽으면 내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당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 지문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지문도 나오죠. 이 외부 지문이 객관식, 주관식, 독해, 어법, 영작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5등급제에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영어 내신 조금 그래도 우리 애는 문과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영어 내신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교에서는요 019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019까지도 5등급제에서는 그러했던 실제 시험의 출제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019는 원래 9등급제까지는요 100점 맞아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수행평가에서 하나 틀리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시험을 출제해서는 5등급제에서는 변별력을 아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자, 강서대일 마포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 맞춰줘야 이제 2등급 이상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의 일단 공통점이요. 일단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을 영작을 하라고 출제를 하세요. 이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들에 대해서 네가 요 안에 지문의 의도에 맞게 이 빈칸을 채우는데 지문에 있는 단어는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를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하고 입학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시험 기간에 그냥 시험 범위 아닌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단어라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어떤 순간이든 내가 바로바로 영작에까지 꺼냈을 수 있으려면 시간을 더 오래 잡으셔야 돼요. 네. 시험 기간 6주, 7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갖추고 들어가야 하고 또 어법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거 5등급제 기출문제입니다, 어머니. 제가 9등급제 가져온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지문을 줘요. 밑줄이 없죠.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예, 개수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학교든 다 출제하고 있고요. 이런 어법에 대해서 문제를 외부 지문에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019 같이 이렇게 내신이 비교적 쉽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학교에서도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강서고, 대일고, 마포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019랑 양정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도요 단어 배열하라고 합니다. 단어 배열하라고 하는데 어법상 옳게 배열 후에 어법을 싹 다 고쳐줘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 여기서 감점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진짜 고3 수능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여기서 감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놓치는 게 분명히 나오죠. 네, 양정고에서요 지금 내신 1.0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문제가 5등급제지만 어렵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019 시험지인데요. 제가 019 시험지는 조금 큰 걸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요. 이게 지문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플러스 외부 지문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의 압박이 정말 상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이 지문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 정답을 가르는 기준의 선택지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고3에도 고3 아이들한테 지금 수능 치르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할 법한 단어를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까 같은 내신 스케줄을 이행하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를. 제가 지금 막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하나 좋은 소식은요. 영어는요. 지금 아이들이 우리 죄송합니다. 11월 달부터 이렇게 실력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고등식으로 활용하는 법만 익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중학교 때 A등급, 뭐 어학원, 무슨 학원, 최상위반, 뭐 책을 뭐 읽었고,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냥 B 맞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면 고등영어 1등급 만들어내시려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는 똑같으니까. 그거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니까. 문장 구조 5형식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스타트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A등급 맞았다? 내가 100점 맞았다? 난 학원 안 다니고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성취를 이뤘다? 그런 에고를 누가 먼저 버리고 고등 영어의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냉정하게 하느냐, 그게 지금 승부를 결정합니다. 네, 자기가 에고를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1등급의 5등급제에서 어떻게 도달하냐, 그런 시험 문제에 있어서 시험 범위 성실하게 달달달 암기하면 안전하게 3등급 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법 서술형을 조금 다룰 수 있어. 어법 서술형 몇 문제 맞추고 들어가면 2등급 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수능 독해 문제 외부 지문 맞추고 그 다음에 영작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춰야 될 문제 몇 개 맞추고 영작에서 약간 감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1등급 확정입니다. 네. 그렇게 영어 시험이 이제 양정고가 어렵다고 하죠, 어머님들. 양정고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내요. 얼마나 어렵게 되면 사실은 내신이 1.0이 안 나오겠어요, 5등급제에서. 그런데도 영어 커트라인이 95점이에요.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하고 그게 좀 힘듦을 왠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어휘를 잡아야 되지, 뭐 영작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나와서 수능 독해도 한다고 해야 되지. 그럼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 2마리 토끼 잡아야 됩니다, 학생분들. 그렇죠? 내신이가 수능이란 2마리 토끼 다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나는 그래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외부 지문이라는 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목적 자체가 변별력이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웬만하면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신용 영어와 수능용 영어가 정말 별도의 언어일까요? 아니죠. 뿌리가 같습니다. 70% 이상 영어라는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기를 얼마나 탄탄하게 잡고 가지를 효율적으로 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잡는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지문이 외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암기로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봐도 이거 몇 형식, 어디서부터 수식 구조, 이게 눈에 그냥 딱 보여야 됩니다. 암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암기로 하지 않고 문장 구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다음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항상 독해를 위해서입니다. 그 구조에 맞춰서 주어 동사 정확하게 꺼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을 지워줘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돼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70%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서점에 가서 어떤 전공 서적 같은 거 펼쳐서 한국어인데 읽어보면 어때요, 어머니? 말은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 저렇다 해석은 되지만 이해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딱 수능 지문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 사람의 글을 쓴 필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이 고3 수능 영어 문해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문 독해까지 갖췄는데 내가 서술형 어법과 서술형 영작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좀 내신에 특화된 영역에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등급제에서의 출제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이제 보완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내신, 제가 지금 내신을 평일에 가르치고 있고 주말에는 고3 수능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신 강의를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내신과 수능이라는 영어의 구별을 두지 않고 아이들을 학습을 지금 11월부터 끌고 가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수능 둘 다를 위해서. 그게 5등급제 선생님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켜야 하는가가 우리의 구체적인 지금 이제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1, 12월에는요, 우리 기본기 탄탄하게 가져갈 겁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11월 달에 딱 저한테 오면 아이들에게 머리에 매핑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파트,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 파트, 분사 파트 이렇게 따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는 투부정사 문법만 나오고 어떤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문법만 나오고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우리 수영 같은 거 배울 때 숨 쉬는 법 따로 배우고 팔 젓는 법 따로 배우고 다리 쓰는 법 따로 배우죠. 그런데 실전 수영은 얼음풀에 딱 던져두고 한 번에 해야 되죠. 그게 고등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중등에서 배웠던 걸 머릿속에서 제가 단원별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왜 이 단원에서 여기로 연결되는지 그걸 매핑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을 길러준 다음에 문장 구조에서 독해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12월까지 마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리 예비고1을 대상을 위해서 제작한 교재인데 이 책에는 매핑을 위한 어법에 대한 문법과 그 다음에 우리 목동권 고교의 어법 기출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고3 모의평가 5개년 문장구조 분석을 위해서 어법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법 문제를 고3 거를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뭐 너무 어려운 거 시켜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판매하는 거 아닌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고3이든 고1이든 중1이든 문장 형식이 몇 개밖에 없죠? 5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하려면요, 그 5개 문장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걸 봐야 공부가 됩니다. 아이들이 왜 어렵냐면요, 그 5개 뼈다고 해서 수식어가 많이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표 하나를 찍는데 문장이 3줄, 4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문장에 눈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구조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막아주고자 함에서 있어서 일부러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지향하는 바는 양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 양치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은 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붙잡고 생각하는 연습부터 시키고 클리닉에서 과제하는 자세부터 교정합니다. 네,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고3 모의평가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로 아이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그걸 제가 독해로 이어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여기 지금 양정고, 영일고, 뭐 한가람고 이런 문제를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네가 배운 거를 한번 풀어봐라. 물론 단원별로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놨긴 했지만 단원별로 문제를 내는 고등학교 문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까지 끌어다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실력으로 저한테 들어왔어도 이 문장 5개 익숙해지는 거 구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동권 고교 나는 시험 범위 공부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풀리네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내신 기간 들어갈 때 어떤 유형을 연습하느냐, 이거를 또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신 기간에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기출문제 예시로 보여드렸겠지만 우리 어법에서의 서술형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유형은 밑줄을 주지 않고 틀린 개수를 주지 않고 네가 어법상 맞게 고쳐봐라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시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연습을 하고 나면 어법에 대한 거, 어법에서 독해로 연결하는 거, 어법 서술형을 위한 아이들의 실력은 거의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나서 같이 돌려주는 게 우리 수능 필수 어휘와 그리고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외부 지문 기출 어휘를 좀 제가 보충해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이 단어책으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저는 단어장 여러 개 사게 시키지 않습니다. 한 단어장을 최소 내가 탁 치면 나올 만큼 5번 이상만 아이들에게 돌려도 네,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11월부터 끌고 와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누적적으로 어휘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월, 이렇게 12월까지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 완료했고, 그거를 독해 실력으로 끌고 가서 어법 서술형까지 마스터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1월과 2월이 되면 이 문해력 길러줘야죠. 그렇죠? 문해력 길러주고 영작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학원 안 다녀도 그냥 나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어떤 여학생은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공부 진짜 지지리도 안 하거든요. 정말 안 하고 많이 놀았던 여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책은 그 순간에도 기똥차게 읽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학교에 어릴 적부터 쌓았던 독서량이 발휘되는 게 문해력이라 이게 1, 2월 달 사이에 길러질 수 있을까? 제가 내신에서는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을 만큼 그 기간을 지나왔을 때, 내신 기간을 치러 왔을 때 고3 수능 영어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평일에 내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3들과 현장에서 수년간 아이들의 수능 영어 실력을 끌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별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문해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 케이스별로 지금 제가 사례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문해력을 기르고 또 우리 영어 영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고난도 지문들에 대해서도 집필한 교재가 다 있을 만큼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회에서 들고 오는 예시인데요. 생각하게 만들어야 수능과 내신 등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문해력이란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글을 읽으면 읽죠. 근데 아이들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시력 테스트 하는 느낌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아이들한테 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억울해요. 나는 듣고 있었다. 귀 청력이 있는데 당연히 듣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면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제 마지막 말만 따라해요. 왜냐면 앞에 내용은 이제 머리에서 이제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싹 날라갔거든요. 5초 전 것까지도.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요. 진심으로. 깨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간담회 때 이미 오셨던 분들은 답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들 퀴즈입니다. 아버님, 우리 학생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은 제공한다. 대안의 비전을 제공합니다.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삶과 사회, 그 사회를 위한 비전은요, 길을 닦아줄 겁니다. 필수적인 변화에 대한, 사회와 정치적 여건에 대한 필수적 변화에 대한 여건을 닦아주고 비전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 아이들한테 이 필자의 의도상 가장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 키워드가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멋있는 단어, 강한 단어, 이런 거 고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alternative vision. 멋있죠? 그렇죠? 비전, alternative, 뭔가 어려운 느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뭐 있을까요? necessary, 이런 거 뭐죠? 필수적인, 확신합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데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운동을 하는 것은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신체적 건강함과 정신적인 어떤 강함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를 풀 때 이 문장을 만났다? 난 앞에서 이 정도면은 앞에서 이미 중요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데이가 이 필자가 의도한 키워드와 맞구나 정도 생각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몇몇 분들께서도 혹시 이 말을 듣고 그렇네 하는 느낌이 오셨다면 그렇네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수능 영어 강의, 문해력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우리 영어 영역은 지문이 사실은 되게 국어보다는 짧거든요. 효력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기본기를 다지고 그걸 가져가서 영작과 수능 영어로 끌고 가면서 이 11월부터 2월까지가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순환을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월 달에 우리 무슨 교재 끝낼 거고요, 우리 몇 월 달이면 아이들 고3 수능 문제 다 풀릴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면서 이렇게 2월 달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시간표는요. 우리 11월 달에는요. 일요일 2시부터 5시 주 1회 하면서 클리닉을 제가 조교를 쓰지 않고 직접 아이들을 불러서 11월 달에 지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요. 2월 달까지 했을 때 월금반과 화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로 아이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클리닉을 같이 끌고 가게 되는데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월 달까지는요. 아이들의 기본기를 위주로 보충할 친구들을 제가 부르게 되고요. 꼭 클리닉을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정하면은 웬만하면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리닉이 1월 달, 2월 달로 넘어가면 영작을 조금 더 보충하는 클리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작은 아이들이 문장 구조를 스스로 쓰는 게 조금 더 어색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으로는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별도로 클리닉으로 주제가 테마가 바뀌어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9등급과 5등급제를 지나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 두 마리 토끼, 수능과 내신이라는 잡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 온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